이제야 한양 땅에 도착했군. 역시 한양이 좋기는 좋아. 이제 이곳을 터전 삼아 신비롭고 신비로운 승려로서의 명성을 한번 펼쳐볼까나. 승려 처경은 한양 땅에 들어서자 눈 아래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처경은 우선 규모는 작지만 신도 수가 많아 보이는 절을 찾아갔다. 어디서 오신 뉘신지요? 저는 금강산에서 수도 정진을 하다가 부처님의 계시로 저도 모르게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머물며 수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마침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시지요.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시라는 처경의 말을 믿고 방 하나를 깨끗하게 치워 처경을 그곳에 기거하도록 했다. 그날부터 처경은 일체 곡기를 입에 대지 않고 오로지 가부좌를 틀고 방 안에 앉아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경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자 스님들은 감탄하며 처경을 신승으로 대접하고 예를 갖추었다. 절에 신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신도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하루가 다르게 신도 수가 늘어나면서 신도들은 모두가 처경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처경은 여전히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경을 외는데 열중했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처경은 절의 주지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신도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신도들을 만나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겠소. 단 한 사람씩 이 방에 들여보내되 내가 신도를 만날 동안은 어느 누구도 이 방 근처를 얼씬거려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사. 주지는 처경이 신도들을 만나겠다고 하자 기뻐하며 합장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얼굴이 제법 반반한 여자가 들어가면 꽤 시간이 흘러서야 방에서 나왔다. 바로 음탕한 처경이 부처님의 뜻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자들을 강제로 범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경에게 몸을 빼앗긴 여자들은 오히려 그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가슴에 숨겨야 할 비밀로 묻어두었다. 그렇게 처경에게 욕을 본 여인들 중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수절하던 과부가 있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여자 못지않은 미모를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남편의 명복을 빌려 처경을 찾았다가 그만 원통한 일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 뒤부터 과부는 너무나 분하여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있었다. 억울한 심정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처경을 찾아갔다. 처경은 두 번 다시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여인이 웃는 낯으로 방으로 들어오자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곧 음탕한 생각을 다시 하였다. 오랫동안 수절한 과부가 남자의 살례를 맡았으니 어찌 다시 오지 않겠는가? 후후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과부는 배시시 웃으며 자리에 앉아 한껏 교태를 떨었다. 대사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영광이라니 당치 않소. 오히려 그대가 다시 찾아주니 기쁘구려. 그렇게 말문을 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견디다 못한 처경은 또다시 여인을 덮치려 하였다. 그 순간 과부는 품속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 처경에게 내밀었다. 대사님, 잠시만 이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처경은 과부가 내미는 봉투를 보고 멈칫했다. 이게 무엇이요? 죽은 제 남편이 고이 간직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게 말하기를 자신은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그때 이종이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도 전에 그만 몹쓸 병에 걸려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경은 그 말을 듣자 불같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욕정이 일시에 사라졌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맏아들로 병자호란 때 오랜 기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나 곧 세상을 떠난 불행한 왕자였다. 소현세자는 슬하에 자식을 셋 두었으나 둘은 귀양을 가서 죽고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 아들이 신분을 숨기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세간에 퍼져 있었다. 여하튼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살아있다면 그는 숙종임금의 숙부뻘이 되는 것인데. 처경은 귀가 솔깃해졌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그 속에 든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두 줄의 희미한 글씨가 쓰어져 있었다. 처경은 그 글씨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소현, 유복자, 의류 4월 초구일생, 강빈. 강빈이라면 소현세자의 부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세자빈께서 유복자를 낳고 직접 기록해 놓은 글이라는 것인데. 처경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종이만 있다면 자신은 감쪽같이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려한 대궐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며 원앙금침에 맘껏 어여쁜 계집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거 아냐? 절에서 가짜 중노릇이나 하며 여자들을 탐할 필요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왜 내게 보여주는 것이요? 처경은 종이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며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다. 남편이 죽은 마당에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귀도 영달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하여 이것을 없애버리려는 생각도 했었으나 그보다는 고매하신 대사님께서 남편 대신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시는 편이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소승은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부인. 아닙니다, 대사님. 만약 그리만 해주신다면 지하에 있는 남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처경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다. 부인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한번 생각해보지요. 고맙습니다, 대사님. 과부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활짝 웃었다. 과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처경은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어 누릴 영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며칠이 지난 후 처경은 절에서 나와 영의정 허적의 집을 찾아갔다. 허적도 처경이 신비로운 승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였다. 대감, 실은 내가 목숨을 부지하느라 오랜 세월 신분을 숨기고 중노릇을 하며 살아왔소이다. 허나 이제 세상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이리 대감을 찾아왔소이다. 처경은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 봉투에 든 종이를 꺼내 거기 적힌 글귀를 본 허적은 크게 놀라며 처경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는 한밤중 남의 눈을 피해 봉투를 들고 좌의정 권대운의 집으로 달려갔다. 종이에 적힌 글을 본 권대운도 크게 놀라며 예산일이 아니니 속히 임금께 고해야 한다고 서둘렀다. 두 사람이 함께 입궐하여 이 사실을 숙종에게 아뢰자 숙종은 조정의 여러 중신들을 입궐하도록 소집했다. 지금 처경이라는 자가 자신이 돌아가신 소현세자의 유복자임을 증명하는 이 종이를 갖고 나타났소. 그러니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숙종은 중신들에게 종이를 보여주었다. 종이의 글귀를 돌려가며 읽은 중신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았다. 전하,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처경이라는 분에게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중신들 중 한 사람이 나서며 아뢰었다. 전하,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진위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옵니다. 중신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중신이 큰 소리로 아뢰었다. 전하, 이 글은 분명 거짓이옵니다. 아니, 경은 그것을 어찌 확언한단 말이오. 숙종이 놀라 물었다.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우선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신 날짜는 4월 26일이옵니다. 헌데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태어난 날짜는 4월 9일로 적혀 있사옵니다.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출생을 하였다는 것인데 유복자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사옵니다. 또한 강빈이라 함은 사후에 내려진 것인데 어찌 당시 강빈 마마께서 쓰신 것이라 하겠사옵니까? 하오니 처경이라는 자가 소현세자의 유복자라 함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옵니다. 숙종과 여러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 이는 분명 처경이라는 자가 왕실을 업신여기고 요망한 장난을 치는 것이옵니다. 그 자를 잡아들여 엄하게 다스려야 할 줄 아옵니다. 중신들은 한결같이 처경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아뢰었다. 당장 처경이라는 놈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라. 그리하여 영의정 허적의 집에 있던 처경을 잡아들여 그 내력을 엄하게 문초하니 그는 평해군의 아전인 손도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처경은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신봉하던 무리들도 함부로 미신을 퍼뜨렸다 하여 중벌을 면치 못했다. 내 잔머리로 남들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야. 너 그렇게 살다간 절단난다. 얘 앞으로 착하게 살게.